이 시간은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resilience라고 해서 이 회복 탄력성의 뜻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에요. 즉 스트레스와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에 따라 실현에 대한 탄성이 다른데 역경에 부딪혀서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다시 튀어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과 회복 탄력성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과 관련해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뇌가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조금 더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수를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에서 다른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실수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패나 역경을 딛고 일어났다는 것은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에 부정적으로 상황을 인식한다면 감정적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이 에너지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니까 회복 탄력성이 낮은 거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란 인생의 바닥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 또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다시 튀어오르는 그런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또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해지거나 행복해지는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순간, 그러니까 불행이나 역경에 부딪히는 그런 순간에 잘 알아차리고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애프터스쿨의 뱅. 이어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게요. 이제 해외 연구 부분인데요. 위너라는 사람이 1989년에 레질리언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연구는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에서 이루어졌는데 1955년에 출생한 505명을 대상으로 35년 동안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종단 연구를 한 거죠.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505명 중에 72명이 회복 탄력성이 있다고 보고됐어요. 어떤 분석들을 했냐면 첫 번째, 유년기의 가난, 두 번째, 유전적 건강 문제, 세 번째, 다양한 삶의 역경이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 네 번째는 성공적인 성인이 되는데 필요한 보호적인 요소들을 분석을 했어요. 이 네 가지를 분석을 한 후에 각 요인들을 이제 묶어보니까 기질적인 특성과 양육 환경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결국 기질적 특성은 선천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육 환경은 후천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런 후에 신경과학 분야의 발달이 좀 이루어지고 위너의 그 연구에서 양육 환경 이외에도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회복 탄력성은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좀 많이 생겨났어요. 우리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이후에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본격화가 됐고 최근까지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에이핑크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응응.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회복 탄력성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1970년대부터 심리학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고 스트레스와 역경에 대한 대응 방식, 또 심리적 회복력, 정신적 건강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심리학, 정신의학 분야, 그리고 간호학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그리고 교육학, 유아교육, 사회학, 그리고 커뮤니케이션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또 다른 용어로도 불리고 있어요. 극복력, 탄성, 탄력성,
회복력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회복 탄력성의 핵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핵심은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긍정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역경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자신을 격려하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탄력적인 사고예요. 역경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관리예요. 자신의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감정적인 건강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 사회적 지지예요.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5번째, 자기 성장이에요. 역경을 통해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렌지 캐러멜이 부릅니다. 립스틱. 네, 이어서 회복 탄력성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스트레스, 정신적인 부담, 신체적 상처 또는 상실의 경험을 해요. 그리고 주로 우울감, 무력감,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불면증, 무기력, 사회적 고립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은 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다음으로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방법 2가지를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김주환 교수가 이야기하는 회복 탄력성 3가지. 그래서 한국형 회복 탄력성 검사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크게 첫 번째 자기 조절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을 길러나가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학자 캐런 레이비치가 이야기하는 학습이 가능한 7가지 회복 탄력성의 기술을 이야기해요. 7가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감정을 자각하거나 조정하는 기술. 그래서 자신의 기분을 잘 알고 필요하다면 기분을 통제하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는요, 충동 조절 기술이에요. 침착성을 발휘하고 행동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고 모호한 면을 없애는 능력을 말해요. 세 번째, 낙천성 기술이에요.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낙천주의를 말해요. 네 번째, 인과관계 분석 기술이에요. 어떤 상황 앞에서 한 가지 특정한 관점에 갇히지 않고 포괄적인 관점을 갖는 것을 뜻해요. 유연한 사고력을 얘기하는 거죠. 5번째, 공감 기술이에요. 타인들과 연결을 잘 맺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자신이 역경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자, 6번째, 자기 효능감 기술이에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는 것을 말해요. 7번째, 성장 기술이에요. 성장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기꺼이 경험하겠다는 의지를 말해요. 그러면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존재하는데 좀 더 안내해 드릴게요. 심리치료, 약물치료, 정신건강 교육, 그리고 사회적 지원 모두 효과적일 수 있어요. AOA가 부릅니다. 사뿐사뿐. 노래 듣고 와서 나머지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긍정적인 뇌로 변화시켜라.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나의 대표 강점을 발견하고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한 2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감사하는 습관.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습관. 요거는 운동은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주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증진시키거든요. 그리고 요가나 명상과 같은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을 안내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김주환 교수가 쓴 내면 소통, 그리고 회복 탄력성, 요 2가지 책도 도움이 되시고요. 게일 가젤이 쓴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 이거 현대지성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최선희 박사님이 쓰신 회복 탄력성, 이 책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해남 출판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회복 탄력성을 높여나가는 거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복 탄력성을 측정하는 도구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김주환 교수님께서 한국형 회복 탄력성 지수 검사라고 해서 KRQ53 53개의 문항으로 돼 있어요. 요게 구성은 아까 이제 그 3가지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안내해드린 거 있잖아요.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력, 긍정성을 기르는 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기조절력은 스스로의 감정과 충동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는 주변 사람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긍정성은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각의 제목에 대해서 하위 요소 3가지씩 있어요. 그래서 자기조절력에서는 감정조절력, 충동 통제력, 원인 분석력, 이래서 메타인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인관계력은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자아 확장력. 그래서 자기 주변에 또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과도 같이 소통하면서 공감 능력을 잘 발휘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긍정성은 자아 낙관성, 생활 만족도, 감사하기.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쉬운 3가지 문항을 통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방송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가는 댓글에 검사를 하실 수 있도록 검사지를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워드나 엑셀 파일 열 수 있는 뭐 편안한 방법대로 2가지를 다 올려 드릴까요? 네.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정도인지, 한국 사람의 평균이 어느 정도고 내 점수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부분을 나는 조금 더 길러 나가야 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